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그 크릴 오일에 대한 위험성, 약간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고 그걸 보고 문의를 좀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크릴 오일이 정말로 위험한가? 실제로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릴 오일을 제가 아마 올 한 여름쯤에 다뤘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문의가 왔던 내용입니다. 크릴 오일에 위험하다, 크릴 오일을 먹으면 이런 게 오염돼 있다던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일단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크릴 오일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불소에 중독되는 게 아닌가요? 먹으면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크릴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요즘에 이슈인데 몸에 들어와서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호르몬계를 교란하고 만성 질환과 어떤 면역계 질환을 유발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일단은 크릴 오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크릴 오일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핫한 기름 성분이고요. 풍부한 해양 자원이죠. 그래서 대체 식량으로도 개발이 되고 요즘에는 그 기름을 짜서 오일로,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일로 사용을 합니다. 크릴 오일은 요즘에 핫한 이유가 수용성 인지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여가지고 흡수가 잘 되고 뇌나 뭐 기름 녹이는데 좋은 인지질을 섭취할 수 있고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치매 예방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크릴 오일에 그 불소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불소는 하루에 3mg 정도까지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보통 10mg 이하로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과량을 복용하면은 신경독성, 장기독성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이게 불소가 그 새우 껍질이나 머리 쪽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유명한 뭐 회사 들어가봐도 없고 뭐 논문을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조사한 크릴 오일 그 활용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크릴 오일은 보통은 이제 머리 쪽이나 몸통에 있는 껍질 쪽에 농도가 1300에서 2400 ppm 정도로 농도가 농축되어 있고요. 크릴 오일은 보통 냉동을 시키면 근육층으로 불소가 이동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껍질 쪽에는 2000 ppm 이하로 내려가고 이 근육층으로는 100 ppm 정도까지 불소 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크릴 오일을 가공을 할 때는 보통 냉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선상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크릴 오일이 되게 수분이 많아서 무겁거든요. 부피도 크고요. 그래서 바로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분쇄시킨 다음에 가루 형태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추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선상 가공에서 이제 그 보통 동결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층에 불소가 많이 들어오진 않는 거고, 일단은 먼저 가공을 할 때 탈각, 그러니까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에 있는 대부분의 95% 이상의 불소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크릴 오일을 추출할 때 보통 유기용매에 녹이거든요. 헥산이나 에탄올. 근데 헥산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하고 에탄올에 녹이고 요걸 뭐 끓이거나 아니면 초인계 추출법으로 CO2 가스로 이제 압력을 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불소가 대부분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공법이 효소로 그 크릴에 있는 그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과 단백질을 분리하면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효소 추출법인데 이 효소 추출법을 활용해도 그 불소의 함량이 좀 낮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전처리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뭐 베타인이나 카르니틴, 아세트산, 그다음에 유기용매에 녹이면 불소가 많이 줄어들면서 거의 무해할 정도까지 불소 농도가 낮아진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크릴 오일을 추출하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약하자면 불소는 그 각각류에 있는 그 껍질에 많이 있는데 껍질을 먼저 제거하고 머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불소의 이슈는 많이 없고, 그리고 전처리를 하기도 하고 크릴 오일을 추출할 때 에탄올 같은 유기용매에 녹일 때 불소가 많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에 대한 이슈는 많이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유명한 크릴 오일 생산업체 뭐 림프로스트나 넵튠, 뭐 아쿠아 같은 그런 유명한 크릴 오일 생산업체에서는 다 불소 검사를 하고 출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불소 검사를 안 하죠. 그리고 외국에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림프로스트나 이런 넵튠 같은 회사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수치 결과값 같은 게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값이 공개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치 이하다라고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소비자가 좀 알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회사의 원료를 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체계화돼서 검사를 하거나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거든요. 이것도 제가 왜 미세 플라스틱이 관련된 게 나왔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핫해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네이처지에 등재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이처지의 내용을 가디언지에서 다루면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지에서 발표된 그 논문에 보면은 이 크릴 새우가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아주 작은 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요. 요즘에 그 플라스틱에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새우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크릴 새우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을 먹어서 한 크기를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작게 만들어 가지고 나노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첨부 사진을 넣을 거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켜 가지고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대부분은 배출은 되지만 소화시켜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출시킨 나노 플라스틱을 이제 상위 포식자들이 이 크릴새우를 먹거나 거기 헤엄치면서 축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에 있는 그 오염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킨 논문이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부가 크릴 새우에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농축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농축이 되고 얼마나 실제로 검출이 되나, 이거는 명확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보니까 형광물질 같은 걸 입힌 미세 플라스틱을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농축이 돼 있나 사진상으로만 본 거고요.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요. 얼마나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해성도 사실 명확하게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찜찜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양 오염을 시킨다, 그리고 일부가 크릴 오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추출하는 과정에 유입될 수 있구나. 그렇지만 검사 방법이 없고 검사 규정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유해한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찜찜함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크릴 오일이 왜 부각이 됐을까요? 근데 논문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이 크릴 오일만 오염이 됐을까?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이나 오메가3 추출한 연어, 그리고 엔초비, 멸치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그냥 합리적 의심할 수 있고, 다만 크릴 오일은 직접 플라스틱을 먹어서 더 작게 분해해서 몸에 일부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찜찜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크릴 오일에 대한 이슈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좀 더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크릴 오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빈도 질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3와 크릴 오일 어떤 거 드실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저는 일단 오메가3를 먹을 거예요. 그 이유는 크릴 오일의 장점은 여기에 아스타잔틴과 인지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크릴 오일 흡수율도 높다고 하죠. 그런데 일단은 함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크릴 오일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성분은 뭐 100에서 200ml 이하가 들어 있습니다. 흡수율이 아무리 5배 좋다고 해도 1000ml짜리 하나 먹는 거랑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실제로 흡수율이 그렇게 많이 좋다고 안 나오는 연구 데이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요, 크릴 오일은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오메가3를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릴 오일을 어느 때 제가 먹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알약 큰 걸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작은 걸 먹는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인지질과 아스타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지질 함량 자체가 많이 높지 않고요. 인지질 함량이 이 정도 500ml 이하가 들어있잖아요. 인지질을 많이 섭취할 때는 10,000ml 이상을 섭취하는데 500ml 이하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스타잔틴, 이거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100마이크로그램, 200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비타민 C의 뭐 몇천 배의 항산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섭취하는 양도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 대비 그게 좋은 건가?
함량이 낮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오메가3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낮더라도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약이 작다. 그리고 오메가3와 크릴 오일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어도 됩니다. 서로 제 개인적으로는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문제가 없으시면 같이 드셔도 되고요. 다이어트에 좋나요? 이건 좀 와전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지질 때문에 인지질이 지방을 좀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레시틴과 같은 거죠. 근데 인지질 함량이 너무 낮아요. 아주 미비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뭐 다이어트, 복부 비만 이런 데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냐? 인지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포스파티딜 콜린과 이노시톨 같은 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임에 동시에 뇌 영양소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량이 많이 낮죠. 자, 오늘 영상은 크릴 오일을 복용할 때 위험성, 뭐 건강 이슈, 그리고 뭐 독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불소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약만 하자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염.